엄마, 이거 누가 흘렸나 봐요.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하리나,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손대지 마. 알아요. 그래도 가지런히 해놓으면 주인이 찾기 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재벌 회장이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시험하던 날 벌어진 일입니다. 한성그룹 윤태경 회장. 올해 56세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저택 서재에서 한 가지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새로 들어온 가사도우미 모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전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윤태경 회장은 일부러 서재 금고를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죠. 그리고는 소파에 기대어 잠든 척했습니다. 숨소리까지 고르게 만들면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2년 전 그는 가장 믿었던 임원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는데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윤 회장은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는 늘 의심했죠. 밤 9시 서미라 씨가 딸 하린이와 함께 서재 청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40살의 미라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우던 미혼모였습니다. 한성그룹 저택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 겨우 일주일째였죠. 엄마, 조용히 해야 해요. 회장님이 주무시나 봐요. 6살 하린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미라 씨는 딸을 데려온 것이 미안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졌거든요. 윤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모녀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금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심장이 빨라졌죠. 역시 다를 게 없구나. 그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하린이가 금고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엄마, 여기 돈이 떨어져 있어요. 금고 문 앞에 일부러 흘려둔 10,000원짜리 몇 장을 가리키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아, 그건 제가 정리해서 안에 넣어둘게요.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회장님이 찾기 힘드시잖아요. 윤 회장은 살짝 눈을 떴습니다. 6살 아이가 바닥에 돈을 주워서 금고 안 돈다발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금고 안에 어질러진 돈다발까지 반듯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린아, 안 돼. 남의 물건은 만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라 씨가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하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지는 게 아니에요. 정리만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정리 정도는 착한 일이라고 배웠어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돈다발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한 장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가지런히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는 금고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회장님이 일어나시면 깨끗한 거 보고 기분 좋으실 거예요. 윤 회장은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미라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하린이가 참 착하네. 그래도 앞으로는 함부로 만지지 말자. 오해받을 수 있어. 네, 엄마. 근데 엄마, 우리도 언젠가는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하린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엄마랑 있으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모녀가 서재를 나간 뒤 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돈다발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려 둔 돈까지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그는 서재 창문으로 멀어지는 모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가 엄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해 보이는 그 작은 뒷모습이 왜인지 그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정직? 그런 것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윤 회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녀를 둘러싼 더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그의 부회장 노상우가 꾸미고 있는 계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서미라 씨 가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서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봐. 네, 회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비서실장이 나간 뒤 윤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의심의 늪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말로 믿어도 될까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상우 부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저녁에 저택에 들러도 될까요?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윤 회장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노상우는 최근 들어 자주 이상한 보고를 해왔거든요. 특히 직원들의 근무 태도나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들이었죠. 그날 저녁 노상우 부회장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54살의 그는 한성그룹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최근 들어 뭔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새로 들어온 가사도우미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조사해 보니 남편도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여자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돈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윤 회장은 노상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노 부회장,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옳지 않네. 하지만 회장님, 예방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됐네. 오늘은 그만 돌아가게. 노상우가 떠난 뒤 윤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노상우는 그토록 미라 씨를 의심하는 걸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즉시 법무팀장 장도윤을 불렀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인 장도윤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도윤 씨,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노상우 부회장의 최근 행적을 조용히 조사해 줄 수 있겠나? 그리고 서미라 씨 모녀도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 특히 노상우가 서미라 씨를 겨냥하는 것 같은데. 장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서재에서 CCTV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할인이가 돈을 정리하는 모습, 미라 씨가 딸을 말리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나가는 모습까지. 정직한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그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라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가끔 할인이를 데려올 때면 아이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래, 할인아. 오늘도 엄마 도우러 왔구나? 네. 저는 엄마가 일하는 거 구경만 해요. 방해 안 해요. 윤 회장은 그런 할인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 같은 순수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폭풍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노상우 부회장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장도윤 법무팀장이 긴급히 보고를 해왔습니다. 회장님, 노상우 부회장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움직임? 저택 도구함에 자주 드나드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미라 씨의 근무 시간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노상우가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감시해.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할 준비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 저택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노상우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임원회의를 저택에서 열겠다고 통보했거든요. 윤태경 회장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허락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가 끝나면 중요한 것을 하나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노상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죠. 한편 미라 씨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할인이를 유치원에 맡겼기 때문에 혼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노상우 부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서미라 씨, 그렇죠? 네, 부회장님.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대저택에서 일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남편도 없이 아이를 키운다면서요? 미라 씨는 불편했지만 예의를 지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들겠어요. 돈도 많이 필요할 테고. 그래서 가끔은 유혹을 느끼지 않나요? 이 집엔 비싼 물건이 많으니까. 부회장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 물론이죠.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하죠. 노상우는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미라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택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인이었습니다. 유치원이 급히 단축 수업을 해서 일찍 왔다고 했죠. 미라 씨는 당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인데. 할인아, 오늘은 엄마 일하는 곳에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엄마한테 가라고 했어요. 윤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다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미라 씨. 아이는 제 서재에 있게 하세요. 거기서 그림이라도 그리고 있으면 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이 큰 집이 아이 목소리로 활기차지는군요. 할인이는 윤 회장을 보더니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윤 회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라. 그를 이렇게 편하게 부른 사람은 처음이었죠. 회장님, 각하, 사장님. 늘 그런 호칭뿐이었는데. 그래, 할인아. 할아버지 서재에서 놀고 있으렴. 네, 저 조용히 있을게요. 할인이는 서재로 들어갔고 윤 회장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도 자꾸 아이 생각이 났죠. 혼자 심심하지는 않을까? 회의가 한창일 때 노상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제가 확인하실 것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무엇을 확인하라는 건가? 회장님 서재에 보관하신 청아백자 도자기 말입니다. 조선시대 명품이죠. 그게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윤 회장은 의아했지만 서재로 갔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따라왔죠. 서재에 들어서니 할인이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 착하구나. 윤 회장은 진열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청아백자가 없었습니다. 500년 된 귀한 도자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상우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 서재에 출입한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사도우미 섬이라 씨만 들어왔죠? 그건 그렇지만 저런 아이까지 데려왔군요. 회장님, 실례하지만 저 도구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상우가 가리킨 곳은 미라 씨가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함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기분이 나빴지만 임원들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죠. 도구함을 열자 놀랍게도 그 안에서 청아백자가 나왔습니다. 신문지에 둘둘 말려 있었죠. 이런, 역시 제 예상대로군요. 노상우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라 씨가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죠. 무슨 일이십니까? 서미라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 도구함에서 도자기가 나왔습니다. 미라 씨는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변명입니까? 회장님,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노상우가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수군거렸죠. 하린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어? 하린아. 미라 씨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아이 앞에서는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잠깐만. 그는 하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엄마를 꼭 안고 있었죠. 하린아, 할아버지한테 와보렴. 싫어요. 엄마랑 있을래요. 엄마는 괜찮아. 잠시만 이리 와. 하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윤 회장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린아,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엄마가 그 예쁜 그릇을 가져간 거 봤니? 아니요.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남의 것은 절대 안 가져가요. 저한테도 늘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 알겠다. 윤 회장은 일어서서 장도윤 법무팀장을 봤습니다.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노상우 부회장. 네, 회장님. 당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그 도자기를 봤나? 어제 오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갑자기 없어진 걸 알았지? 그야 평소에 자주 감상하는 물건이니까요. 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재미있군. 그 도자기는 내가 3일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뒀는데.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상우의 얼굴이 굳었죠. 그게 무슨, 내가 진짜 청아백자를 옮기고 가짜를 두었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구별했나? 전문가도 구별 못할 정도로 정교한 가짜인데. 노상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장도윤 팀장, CCTV 영상 준비됐나? 네, 회장님. 장도윤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4시 노상우가 몰래 서재에 들어와 도자기를 가져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구함에 넣는 장면까지. 노상우 부회장, 설명해 보시죠. 노상우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그저 확인하려고. 확인? 남의 물건을 몰래 옮겨놓고 누명을 씌우는 게 확인인가? 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보안팀 노상우 부회장을 경찰에 인계하게.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한 번? 당신이 서미라 씨와 어린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줬나?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려 했잖나. 보안팀이 노상우를 데려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죠. 윤 회장은 미라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서미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 회사 사람이 당신께 이런 일을. 아닙니다, 회장님.
미라 씨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노상우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도요. 윤 회장은 할인이를 받습니다. 며칠 전 이 아이가 제 금고에 있던 돈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정리해줬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이런 아이를 키운 어머니가 도둑일 리 없다고. 할인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봤어요? 그래, 다 봤단다. 할인이가 착한 일하는 거. 저는 그냥 정리하는 게 좋아요. 어지러운 건 싫어요. 윤 회장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할인아, 고마워.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정직은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는 거. 미라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당신과 할인이가 제게 가르쳐 준 게 많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미라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노상우 부회장의 말에 속았다고.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서재에서 할인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할아버지, 저 질문 있어요. 뭔데? 왜 그 나쁜 아저씨는 엄마를 싫어했어요? 윤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해. 특히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을 말이야. 그건 나쁜 거잖아요. 맞아, 아주 나쁜 거지. 하지만 할인이처럼 그게 나쁜 걸 아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란다.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래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엄마 말이 맞아. 오늘이 바로 그 좋은 일이 생긴 날이야. 정말요? 그럼 오늘부터 할아버지가 할인이네를 특별히 보살펴 줄 거야. 미라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녹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미라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지. 우리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직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라 씨는 놀랐습니다. 저는 학력도 변변치 않고. 학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할인이도 우리 회사 직원 자녀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할인이가 뛰어올랐습니다. 와, 엄마가 회사 다니는 거예요? 그래, 멋진 회사원이 되는 거지. 미라 씨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이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 우리 할인이 말대로 될 거야. 엄마가 정직하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고. 미라 씨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엄마의 복이야. 한편 윤 회장은 서재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었죠. 젊은 시절 그와 함께 회사를 시작했던 동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2년 전 그를 배신했던 사람도 있었죠. 인간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로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죠. 6살 아이가 보여준 순수함이 그리고 한 어머니의 정직함이 그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에는 특별한 공지가 떴습니다. 노상우 부회장의 해임 소식과 함께
회사 내 도덕성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할인 프로젝트였습니다. 할인 프로젝트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할인이지? 모르겠어. 회장님이 직접 지은 이름이래. 물론 그들은 몰랐죠. 그 이름이 한 6살 아이에게서 따온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아이가 거대 기업의 회장에게 정직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줬다는 것을. 장도윤 법무팀장이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노상우 건은 잘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노상우가 최근 몇 달간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거나 함정을 파서 해고시키거나.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부 조사해. 피해를 본 직원이 있다면 모두 복직시키고 보상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미라 씨 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말했잖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거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길 생각이네. 더 중요한 직책이요? 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서미라 씨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네. 노상우 부회장이 해임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성그룹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죠. 윤태경 회장은 회사 전체의 윤리 경영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서미라 씨는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노상우의 동생 노상민이었죠. 그는 형과 달리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형의 일로 윤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윤 회장님, 형님이 잘못한 건 알지만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가혹하다고?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는데 그래도 20년을 함께 일한 정이 있지 않습니까? 윤 회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20년의 정을 당신 형이 먼저 버렸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형을 선처해 주신다면 저희 쪽에서도 회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 무슨 정보? 노상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미라라는 여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녀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지. 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만하시오. 나는 과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소. 그리고 협박은 통하지 않을 거요. 협박이 아닙니다. 다만 회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봐. 나가시오.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시오. 노상민이 떠난 후 윤 회장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장도윤을 불렀죠. 도윤 씨, 서미라 씨 주변에 이상한 일이 없는지 확인해 주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노상민이 왔다 갔네. 뭔가 수작을 부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그 무렵 미라 씨는 할인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큰 회사 다니는 거예요? 응,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할인이 좋은 학교도 보내줄게. 저는 지금도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미라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의외였죠. 누구세요? 서미라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라 씨는 경계하며 체인을 건 채 문을 열었죠. 누구신지. 노상민입니다. 노상우의 동생이죠. 미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형 때문에 당신이 고생한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조심해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남편, 아니 할인이 아버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아십니까?
미라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절대 할인이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죠. 그만 가주세요. 도박 빚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한테 그 빚이. 나가세요. 당장. 미라 씨가 문을 닫으려 하자 노상민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윤 회장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당신을 신뢰할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노상민이 떠나고 미라 씨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인이가 달려왔죠. 엄마, 왜 그래? 누가 왔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미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죠. 남편이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지고 사라진 일, 그녀가 홀로 그 빚을 갚으며 아이를 키워온 일들이. 다음 날 미라 씨는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윤 회장이 그녀를 불렀죠. 서미라 씨, 괜찮으신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누가 괴롭히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미라 씨는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모든 과거가 드러날 텐데. 아닙니다. 그저 피곤해서. 윤 회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미라 씨의 남편이 도박꾼이었다는, 그녀가 엄청난 빚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이래? 그런 사람을 회장님이 신뢰한다고? 노상우 부회장 일도 있는데 이번엔 또.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미라 씨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죠. 바로 그때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배은경 기자였습니다. 그녀는 한성그룹을 취재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것이죠. 서미라 씨 맞으시죠? 네. 울고 계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배은경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소문의 90%는 거짓이고 나머지 10%도 왜곡되어 있다는 것. 무슨 말씀을? 밖에서 당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윤 회장님이 신뢰하는 분이 그런 사람일 리 없으니까요. 미라 씨는 배은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자신을 믿어주는 걸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거 아닐까요? 당신을 음해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미라 씨는 노상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그때 윤 회장의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서미라 씨,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미라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로 갔습니다. 윤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서미라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회장님, 제가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까? 당신 남편이. 미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숨기려 한 건 아닌데. 네, 사실입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6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셨군요. 네. 빚도 제가 갚고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할인이는 아직 몰라요. 아빠가 일 때문에 멀리 갔다고만 알고 있어요.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오셨군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저지른 일로 당신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죠. 미라 씨는 놀란 눈으로 윤 회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소문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노상민이 당신을 찾아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모르는 게 없다고 했잖습니까? 장도윤 팀장이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장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노상민이 직접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서미라 씨를 압박해서 회장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형제가 똑같군. 노상민도 법적으로 대응하게.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알겠습니다. 윤 회장이 미라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미라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정직하게 살아왔으니까. 회장님, 그리고 빚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져야 할 짐입니다. 짐이 아니라 부당한 고통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 왜 평생 고통받아야 합니까? 미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윤 회장은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매우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한 직원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죠.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미라 씨는 제가 신뢰하는 직원입니다.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의 그녀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앞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과거의 상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미라 씨를 우리 회사 사회공헌실의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녀처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회공헌이 무엇인지 알 거라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죠. 미라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드러났는데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받다니. 퇴근 후 미라 씨는 할인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응,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 뭔데요? 엄마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엄마를 믿어주는 사람들.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행복해. 그때 미라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노상민이었죠. 여보세요? 서미라 씨, 제 제안을 거절하시는 겁니까? 네,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후회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거든요. 전화를 끊고 미라 씨는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하나 알려줄게.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 그래요? 응.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좋은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어줘. 다음 날 노상민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였죠. 그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배은경 기자는 이 사건을 기사로 쓰고 싶었지만 미라 씨를 위해 참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미라 씨에게 말했죠.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할인이가 더 크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회장은 서재에서 할인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딸,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죠.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평가받아야 해.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장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노상민 거는 잘 처리됐습니다. 수고했네. 그리고 도윤 씨. 네, 회장님.
서미라 씨 가족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이네. 이름은 할인 장학재단으로.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 될 거야. 할인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인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을 이렇게 변화시키다니. 그래, 그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게 많아. 정직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저녁 미라 씨는 할인이에게 물었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팀장이 됐어. 어때? 와, 엄마가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럼 더 좋아요. 엄마는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좋은 일도 하는 거네요. 미라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자신이 견딜 수 있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서미라 씨가 사회공헌실 팀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죠.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 소외계층 아동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윤태경 회장의 신뢰는 날로 깊어졌고 직원들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노상우가 면회온 동생 노상민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던 것이죠.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곧 재판받아야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가 있다. 무슨 카드요? 청아백자 말이야. 진짜 청아백자? 노상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아직도 형님한테 있단 말입니까? 내가 바꿔치기한 진품이 따로 있지. 그걸 이용하면. 두 형제의 대화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교도소 면회실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한성그룹 저택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였죠. 윤태경 회장님, 저희는 도난 신고된 문화재를 찾으러 왔습니다. 도난 신고? 무슨 말씀이신지. 500년 된 청아백자가 이곳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 국립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물건이라고요. 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소장한 청아백자는 정식으로 구입한 것이었거든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제 소장품은 모두 합법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경찰들이 저택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미라 씨의 사무실 캐비닛에서 청아백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미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어떻게... 저는 본 적도 없는데. 경찰이 청아백자를 감정했습니다. 국립박물관 도장이 찍혀 있네요. 도난품이 맞습니다. 서미라 씨,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잠깐, 윤 회장이 나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서미라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회장님, 증거가 명백합니다. 바로 그때 할인이가 엄마를 찾아 뛰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끝나고 온 것이죠. 엄마, 경찰 아저씨들이 왜 여기 있어요? 할인아. 미라 씨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엄마가 뭘 잘못했대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할인이가 윤 회장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윤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꼭 도와줄게. 경찰이 미라 씨를 연행하려 할 때 장도윤 법무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시만요. 회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 서미라 씨 사무실 CCTV를 확인했는데 어제 새벽 3시에 10분간 녹화가 중단됐어요. 중단됐다고? 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해킹한 것 같습니다. 장도윤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건물 외부 CCTV에 수상한 인물이 찍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인데 체형이 노상민과 비슷합니다.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원 보증을 서겠습니다. 서미라 씨는 도주할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님이라도 이건 제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경찰들이 서로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내에 진범을 찾지 못하면 서미라 씨는 구속됩니다. 경찰이 떠나고 윤 회장은 즉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8시간이다. 그 안에 진실을 밝혀야 해.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노상민이 수상합니다. 그의 행적을 추적하겠습니다. 배은경 기자도 합류했습니다. 제가 취재력을 동원해서 국립박물관 도난 사건을 파헤쳐 볼게요. 모두가 흩어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는 하린이와 함께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엄마를 꼭 안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요? 아니, 엄마는 안 무서워. 하린이가 있으니까. 저도 엄마 믿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니까. 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서미라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겁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음모예요. 그때 하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생각난 게 있어요. 뭔데? 어제 아침에 학교 가려고 나왔는데 아저씨 한 명이 엄마 사무실 쪽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검은 옷 입은 아저씨였어요. 얼굴은 봤니? 아니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한쪽 다리를 절었어요. 윤 회장과 장도윤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노상민은 예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하린아, 정말 잘 기억해줬구나. 장도윤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상민의 어제 행적을 추적해. 특히 새벽 시간대를. 한편 배은경 기자는 국립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학예사와 인터뷰를 했죠. 한 달 전 도난당했다는 청아백자, 정말 확실한가요? 글쎄요. 사실 저희도 이상했어요. 도난 신고가 들어온 건 맞는데 담당자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거든요. 담당자가 누구였죠? 김 과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노상우 부회장과 친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배은경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저녁 무렵 장도윤이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노상민이 어제 새벽 2시 50분에 한성그룹 건물 근처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국립박물관 김 과장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노상우와 수십 통의 전화를 했더군요. 조작이군. 처음부터 도난 같은 건 없었어. 네, 노상우가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윤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놈들이군.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국립박물관 김 과장이었죠. 윤 회장님, 제가 다 털어놓겠습니다. 김 과장? 더는 못 참겠습니다. 노상우가 저를 협박했어요. 가족을 해치겠다고. 김 과장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노상우가 청아백자를 빼돌리고 가짜 도난 신고를 하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물건을 노상민이 서미라 씨 사무실에 몰래 넣었다는 것까지. 증거도 있습니다. 노상우가 보낸 협박 문자,
녹음 파일 모두 보관해뒀어요. 장도윤이 즉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윤 회장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진범을 찾았습니다. 지금 즉시 오시죠.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범죄였다니. 서미라 씨는 완전히 피해자였군요. 노상우와 노상민을 추가로 기소하겠습니다. 미라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이가 엄마를 꼭 안았죠. 엄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응, 이제 괜찮아. 윤 회장이 미라 씨에게 말했습니다. 서미라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이 믿어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윤 회장이 할인이를 봤습니다. 할인이가 정말 중요한 증언을 해줬어. 이 아이가 엄마를 구한 거야. 할인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본 걸 말한 것뿐이에요. 다음 날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배은경 기자가 쓴 특종 기사였죠. 노상우와 노상민은 추가 기소되었고 김 과장은 자백한 점을 참작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성그룹 직원들은 미라 씨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라 팀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미라 씨는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윤 회장은 전 직원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미라 팀장이 이끄는 사회공헌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할인 장학재단을 정식으로 출범시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라 씨는 할인이와 함께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야. 그럼 소원을 빌어요. 엄마가 항상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미라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할인이는 정말 엄마보다 더 어른 같아. 두 사람이 웃으며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멀리서 윤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노상우와 노상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미라 씨는 이제 당당히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시련과 그것을 이겨낸 모습이 많은 직원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청아백자 사건이 일단락된 지 일주일 후 윤태경 회장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었죠. 전국의 주요 인사들과 언론사가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행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신다고요? 장도윤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됐어.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보여줄 거야. 그런데 행사 전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상우가 교도소에서 면회를 신청한 것이죠. 윤 회장은 망설였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 회장, 오랜만이군요. 노상우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 내일 행사에서 뭔가 발표하려는 모양인데 조심하시죠. 내가 가진 카드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건가? 음모? 아니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서미라라는 여자, 그녀의 과거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겁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협박이 통할 것 같나? 협박이 아닙니다. 내일 행사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윤 회장은 즉시 장도윤을 불렀습니다. 노상우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
내일 행사를 방해할 계획인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미라 씨는 할인이와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인이도 초대받았거든요. 엄마, 오늘 정말 큰 행사예요? 응, 회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야. 그럼 우리도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제 한성그룹의 가족이니까. 행사장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언론인들, 그리고 한성그룹 직원들까지 모두가 윤 회장의 특별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한성그룹 50주년을 맞아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노상우가 미리 준비해둔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서미라 씨의 남편이 도박장에서 돈을 잃는 모습, 빚 독촉을 받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저것 봐라. 한성그룹이 어떤 사람을 중용하는지 누군가 관중석에서 소리쳤습니다. 노상우가 미리 심어둔 사람이었죠.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할인이는 무서워서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할인아. 바로 그때 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 회장이 손짓하자 장도윤이 준비한 다른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것은 노상우가 지난 몇 개월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였죠. 첫 번째 영상은 노상우가 서재에 몰래 들어가 청아백자를 바꿔치기 하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노상우가 부하 직원들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상우가 미라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상민과 모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 숨겨진 카메라가 포착한 것이죠. 서미라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해. 그 여자가 있으면 우리 계획이 틀어져. 행사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상우의 추악한 민낯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죠. 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서미라 씨의 과거,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의 실수로 고통받았지만 그녀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윤 회장이 미라 씨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미라 씨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할인이도 엄마를 따라갔죠. 이분은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 배은경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서미라 씨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빚 독촉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성실히 갚아왔고 아이 교육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해요. 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그것은 노상우가 20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횡령해온 증거들이었습니다. 노상우는 20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며 총 30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부동산을 사들였죠. 장도윤이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검찰에 이미 제출했고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행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분노의 목소리였죠. 그런 사람이 부회장이었다니. 서미라 씨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구나. 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회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6살이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정리해 줍니다.
이런 순수함이 우리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이죠. 할인이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아, 너는 할아버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믿어야 한다는 것,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윤 회장이 큰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한성그룹은 할인 장학재단을 정식 출범시킵니다. 초기 기금 1,000억 원으로 시작하며 한부모 가정과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미라 씨를 우리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미라 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큰 자리는 당신보다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때 경찰이 행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상우 관련 추가 혐의자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노상우가 심어둔 사람들이 하나둘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상우의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미라 씨에게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시다니. 앞으로 재단 일 잘 부탁드립니다. 할인이는 엄마 옆에서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사장이 됐어요. 정말 대단해요. 할인이가 더 대단해. 엄마를 항상 믿어줬잖아. 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서미라 이사장님, 할인 양,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들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됐으니까. 며칠 후 법원에서 노상우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횡령, 배임, 무고,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죠. 노상민도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반면 서미라 씨와 할인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죠. 정직한 삶의 승리, 6살 아이가 가르쳐준 용기, 한성그룹, 진정한 상생의 길을 열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할인 장학재단의 첫 사업은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센터 설립이었습니다. 미라 씨는 직접 현장을 누비며 아이들을 만났죠. 여러분도 꿈을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에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가 윤 회장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그림에는 윤 회장과 미라 씨 그리고 할인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는 한 가족. 윤 회장은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인아, 이 그림은 할아버지의 보물이 될 거야. 정말요? 그럼 세상에 어떤 보물보다 귀하단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미라 씨와 할인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죠. 오늘은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싶군요. 식사를 하며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뭘 놓치셨는데요? 미라 씨가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신뢰와 정직의 가치를. 당신들이 그걸 다시 깨닫게 해줬습니다. 할인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렸어요? 그래, 아주 많이 행복하게 해줬단다.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있어요. 영원히요. 윤 회장과 미라 씨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장도윤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노상우 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건가? 그리고 횡령한 자금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은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하게. 알겠습니다.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사장을 맡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할인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도울래요. 저도 재단 일 도울 거예요. 그래, 우리 할인이도 함께하자. 세 사람이 손을 모았습니다. 작은 손, 일하느라 거친 손, 그리고 나이든 손이 하나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기업으로의 변화. 그 중심에는 한 어머니와 6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인 장학재단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미라 이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이미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죠. 윤태경 회장은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재단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한부모 가정자녀 중 30명이 대학에 합격했대요. 그중 절반이 명문대라고 합니다. 미라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할인 양이 그린 그림이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답니다. 우리 할인이가요? 윤 회장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할인이는 재능이 많구나. 그림 제목이 뭐였지?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나였어요. 윤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인이에게 자신은 이미 진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상우의 아내였죠.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미라 씨를 찾아왔습니다. 서미라 씨, 아니 이사장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아이들도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라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노상우에게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그의 가족을 도와야 할까? 남편이 재산을 모두 동결당해서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때 할인이가 엄마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이 아주머니 왜 울어요?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도와줄 거예요. 엄마는 착하거든요. 할인이의 말에 미라 씨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재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노상우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 회장이 미라 씨를 찾아왔습니다. 노상우 가족을 돕기로 했다고요? 네, 아이들은 부모의 잘못과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라면 그런 결정을 못했을 거야. 할인이가 가르쳐줬어요. 미움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걸. 윤 회장은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재단 사무실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저 아이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원수의 자녀까지 품은 할인 장학재단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샀죠. 그러자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재단의 뜻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이런 재단이라면 믿고 기부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한성그룹의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죠. 그는 할인 장학재단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 회장님,
서 이사장님,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훌륭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죠. 그리고 할인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할인이구나. 대통령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저 TV에서 봤어요. 할인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할인아,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저요?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윤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대통령이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벌써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대통령 방문 이후 할인 장학재단은 국가적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앞다투어 비슷한 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윤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가 원인이었죠. 병원에 입원한 그를 미라 씨와 할인이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할인이가 윤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으면 저 슬퍼요. 할인아, 할아버지는 금방 나을 거야. 약속해요? 그래, 약속하마. 미라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셨어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해요. 쉬면 뭐해요? 할 일이 아직 많은데. 건강이 최고예요.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죠. 윤 회장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깜빡했네요. 일주일 후 윤 회장은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죠. 저는 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할인 장학재단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후임으로 장도윤을 지명했습니다. 장도윤 사장이 새로운 한성그룹을 이끌 겁니다. 그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장도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직한 기업 문화를 이어가겠습니다. 퇴임식 날 윤 회장은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권력도 가졌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와 6살 아이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신뢰에서 오고 신뢰는 정직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라 씨와 할인이가 객석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성그룹이 추구할 가치는 단 하나입니다. 정직. 그것이 우리를 지탱할 기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죠. 퇴임 후 윤 회장은 매일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제 그의 직함은 할인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할인이랑 아이들 만나러 갈 거야. 우리가 돕는 아이들 말이야. 저도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재단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도착하자 많은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윤 할아버지다. 할인이도 왔어. 아이들은 윤 회장과 할인이를 둘러쌌습니다. 윤 회장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할인이는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쳤죠. 할아버지, 저도 할인이처럼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왜 할인이처럼 되고 싶니? 할인이는 착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윤 회장이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너도 충분히 훌륭해. 그리고 이제 너도 할아버지가 있잖니. 바로 나야. 미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회장이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후회 없으세요? 회장직을 그만두신 거.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그만뒀어야 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는데 할인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세 명이서요. 그래, 우리 계속 함께 하자. 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고마워. 뭐가요? 할아버지를 변화시켜 준 거. 할아버지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준 거. 저도 할아버지가 생겨서 좋아요. 이제 저도 할아버지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저희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 거니까. 한강의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1년 후 할인 장학재단은 전국에 10개 지부를 둔 대규모 재단이 되었습니다. 지원받은 아이들이 10,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많은 아이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었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저 5년 전에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미라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 기억나요. 의대에 합격했다던 학생이죠? 네,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답하고 싶어서 왔어요. 청년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 첫 월급입니다.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이런 큰 돈을. 큰 돈이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작죠? 앞으로 매달 기부할게요. 윤 회장이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 윤 회장님과 서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도움받았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할인이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림을 좋아했고 이제는 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죠. 할인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하면 돼. 천천히 따라해봐. 윤 회장은 그런 할인이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할인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저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더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 우리 할인이가 최고야. 어느 봄날 노상우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미라 씨에게 보낸 사과 편지였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과 따님에게 큰 상처를 줬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 씨는 답장을 썼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윤 회장이 그 편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다니. 할인이를 보면서 배웠어요. 아이들은 미워할 줄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 강함인 것 같아요. 그해 연말 할인 장학재단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할인이가 대표로 상을 받았죠. 이 상은 모든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 힘내요. 할인이의 당찬 수상 소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윤 회장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우리 정말 가족 맞죠? 당연하지. 두 어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이름을 지어요. 가족 이름? 네. 정직한 가족 어때요? 우리는 모두 정직하니까. 윤 회장과 미라 씨가 웃었습니다. 좋아, 정직한 가족이야. 차는 석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정직과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할인이 같은 천사가 있었는지,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 주신 적이 있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